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경민입니다. 연대는 운동활동 요구가 많은 김승겸 복지공정위원장과 김수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생활보장팀 최태용 팀장입니다.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료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안 106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대시 반영 등으로 292억 6,966만 원을 증액한 4,836억 2,8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558억 6,789만 원을 증액하여 6,883억 4,4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 4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평택 시민 나눔 문화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5천만 원 계상하였고, 복지타운 관리사업은 팽성 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잔여지 매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감염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사업은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상에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7억 9,214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73억 3,093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청년 심리정서 지원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해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 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은 입소자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산소 발생기 지원비로 1억 3,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평택시립추모공원 위탁관리는 봉안당 내부 안치단 추가 구입비로 1억 78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은 재난 사망자의 신속한 장례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비로 9,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부지 매입비로 2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상승으로 3,40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개원 예정 어린이집 6개소 추가로 인해 5억 1천만 원, 6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9,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평택시 아동 실태조사 영역 실시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은 2022년 보건복지부 신설 사업으로 입양 가정의 안정적 양육 환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5,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배다리 도서관 소관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2022년 12월 말 모산 영신지구 채비지 준공전 토지 매입을 위해
91억 5,158만 원, 건축 기획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은 평택시 소재기업 에어프로덕트 코리아가 기부한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를 위한 책부름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안동 도서관 소관입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웹툰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따 오후에 추가 질문 이어지는 거죠?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추경에 우리 신규 사업비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돼요, 부장님? 저희 복지부 이제 대부분 국도비 이제 매칭 사업이 많은데 신규 사업도 여러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한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규 사업은 추경에 꼭 담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 신규 사업은 굳이 추경 때 왜 올리냐 그런 게 이제 정론화돼 있는데 뭐 우리 복지국에서는 뭐 믿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규 사업이 올렸을 때는 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일단 먼저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오후에 질문하는 거로 좀 이어지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평택에 합정하고 불악이 두 군데 있나요?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합정 종합사회복지관은 뭐 냉난방 시설은 뭐 최근에 언제 교체를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합정 복지관도 우리 불악 복지관만큼이나 되게 시설이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뭐 냉난방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그쪽에는 시설 개선에서는 수요가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층에 있는 냉난방기가 이제 공조기 실외기가 고장나서 프로그램실들이 이제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불악 종합 우리 합정 복지관도 그 연말에 좀 확인을 해서 이런 걸 굳이 추경에 담지 말고 본 예산에 같이 담아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1억이죠 분명히 이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그게- 건물 냉난방기. 그게 중앙난방입니까 아니면 개별 난방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을 여기 천장에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몇 개 정도 이렇게 교체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3층에 9대가 돼 있는 것들이 아마 그 공조기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실들이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생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아니, 교체가 제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는 게 이제 중앙난방이었으면 전체 교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중앙난방식이었다고 그랬나요 아까? 아니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우리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전체를 다 교환해 주는 거 같은데 그쵸? 뭐 그동안은 뭐 중간중간 어느 실은 뭐 이렇게 교체 그런 사항이 한 번도 우리 지원해 준 사항이 없었어요 냉난방기 우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알려주진 않아도 됩니다. 알려주진 않고도 되고. 왜냐하면 그 냉난방 시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 않으시고 뭐 제가 예산을 뭐 이렇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1억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교환할 정도 되면 우리가 좀 더 선제적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환할 정도 되면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어느 부분은 됐다는 그런 시점이 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그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부분적으로 안 되는 데는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예산을 좀 이렇게 추경에 다뤄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급하니까 추경에 넣은 거죠, 1억이. 만약 이거 하게 되면 올 여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경 통과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추경 통과된 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올 여름에 조금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 복지사업처 이거 설명서는 11페이지고 우리 명세서는 13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설명서를 좀 보고 드릴게요. 그 페이지는 위에 명세서 페이지는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도 실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년도 우리가 본 예산 다룰 때는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성을 안 했다고 했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맞죠? 워낙은 이게 해야 될 사업이죠. 그 언제가 이게 마지막 사업을 좀 진행했었던 거예요? 2019년까지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못했던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번에 좀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 추경 작업을 할 때는 코로나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고요. 지금 이제 확산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해외 상황까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은 할 계획입니다. 뭐 시기를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추경에 우리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네, 추경이 서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 11월 중이면 약간 좀 늦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이분들의 저 사기 진작이라든지 저는 벤치마킹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추경에 올렸으니까 일정을 조정 이런 협회하고 좀 조정을 해서 됐으면 벤치마킹을 좀 조금이라도 좀 갔다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160만 원씩 책정이 되나 봐요. 자부담. 그러게요. 여기서 5박 6일인가 했는데 5박 7일인데 16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현재는 110만 원이 자부담 계획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유류가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로 인해서 자부담이 50% 이상 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근거법이 160만 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분들이 자부담의 좀 비율을 좀 줄여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나요? 일단은 법에 근거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예. 이 협의회에서 이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현실은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전체 세계적인 물가 인상 이런 거 봤을 때 160이면 5박 7일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금액이 적고 또 이분들이 자부담을 내서까지도 이렇게 심한 자부담 100만 원 이상 내서 자부담을 간다는 거는 조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고 그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사회복지날이 며칠이에요? 제가 그것도 잘 모르고 있네요. 9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7일 날로 마치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업 내용 보면 사회복지날 기념식이라고 돼 있어서 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전후로 할 줄 알았는데 뭐 사업을 좀 뒤로 딜레이했던 이유는 뭐 날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왕이면 이 사업 내용에 사회복지날 기념식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하고 우리
그 내용이 사업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이 날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굳이 10월 11일이면 대부분 평택시에 많은 행사 축제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기념일 날이 좀 앞으로 당겨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좀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할 수 있나요? 일단 올해는 시기적으로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이 행사를 이제 추진을 해왔던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하던 거를 올해는 이제 계획을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9월 초면은 이제 날씨가 무더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뭐 걷기 대회도 전에는 했고 여기 에코 플로킹도 보시다시피 이제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 줍는 것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를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정말 앞으로 없을 거라 그러면 저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2년여 동안에 우리 이런 행사 축제가 계속해서 다 반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춰서 좀 해보면 그래도 좀 시기적으로 좀 당겨서 하면 혹시 그런 현상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도 지금 다른 국에서도 올라오는 행사가 다 10월, 11월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축제에 좀 호응도라니 축제 열기가 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 이런 뭐 문화 축제라든지 그런 거는 나눠서 좀 집행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올해는 계획된 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 복지타운 관리 지원인데 굳이 이번에 추경에 4,500을 올린 이유가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공공 와이파이들 수요가 많은데 아마 최초 설계에는 그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런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있고 그 시설 관리자가 이제 교체되면서 그런 사항이 반영돼가지고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 관리자 인건비라는 거는 우리 네트워크 관리 유지 시설 관리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건물에 대한 시설 관리자를? 건물에 대한 시설 관리자를 알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분이 퇴직하고 신규 채용되는데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이 좀 그 경력이 좀 그 전분보다 경력이 좀 높아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증액이네요, 이게 결국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2명입니다. 그럼 두 분 다 새로 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분의 인건비가 같이 상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오시는 경력자분만 상승이 되는 건가요? 채용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입니다. 요게요? 네. 이게 1,000만 원이면 앞으로 이후에 12월까지 인건비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기존보다 월 얼마씩 더 월 단위가 따져도 월 200씩은 더 인건비 계산이 됐다는 건데 나는 그 부분이 좀 한번 상당히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있는 분하고 200만 원씩 더 인건비를 줘서 시설 관리자를 채용을 한다. 더 살펴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가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1,000만 원이면 5월만 따져도 이 인건비에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대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대보험료 부담금까지 다 포함돼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이고 인건비라고 해서 충분히 잡은 이해가는데 예산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도 4대 보험료는 지급해 줬잖아요.
그쵸? 그런 걸 따지고 나서라도 월 200씩 더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한번 국장님 이거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오늘 저희가 개수 조정할 때까지 한번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개수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후에 좀 할게요.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오전에 다 끝낼까요? 네? 없으시면 한 20분 더 해서 오전에 끝내시든지 갔다 와서 지금 김명숙 의원님 다신 것 같고 김순희 의원님 없으세요? 없으시고 최선장 의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고 그럼 오전에 끝내는 예, 계속 하시겠어요? 좀 하시고 아니 근데 오전에 하기에는 과목이 예. 복지부 과목이 너무 그럴까요? 네. 물론 국토비 예산이 대부분 다이긴 한데 뭐 위원장님이 하시면 저도 따라는 가는데 네.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맞는데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 보시죠. 네. 그러면 개수 조정으로 충분히 이거를 메꿀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렇잖아요. 잠시 소개를 하시죠. 그러면은 아니 식사를 아예 하고 일찍 하고 하실까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식사하고 좀 일찍 시작하시는 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시 반부터. 자, 원하는 회의 진행 및 종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2시까지 예. 2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관우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뭐 다 국토비 사업이라서 특별히 뭐 이렇게 질의하거나 우리가 뭐 예산 조정하기에는 좀 불가피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냥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접장 무료 대우 서비스 있잖아요. 네. 올해 이 코로나 이거 어려운 상황인데도 많이들 취업에 참여를 하고 일자리 면접을 많이 보고 있나 보죠. 뭐 일단은 저희가 정장되어 신청을 한 사람은 171명, 현재 올해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 171명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한 번만 빌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1년에 이제 5회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수별이 인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 아무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많이들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 근데 이것도 홍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들여다봐도 저도 젊었을 때 직장을 구하려면 알바 뛰어서 양복 구해 입고 막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대우 서비스. 우리 명세서 138페이지 설명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 있죠. 이번에 추경에 오른 거는
우리 그 서부 노인대학하고 팽선 노인대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이게 지금 굳이 왜 지금 올린 거죠? 이 부분도 왜 추경에 본 예산 때 이거 충분히 올렸어도 될 사항이 아니었나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을 못하다가 네. 금년 5월부터 이제 새롭게 운영을 재개했는데 그 재개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 중인 노트북이나 이런 시설들이 한 2년 전부터 해서 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오래되기도 해서 실제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노인 대학장님들이 계속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차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축이 언제 마무리됐던 거죠, 우리? 이제 팽성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16일로 이제 증축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실에 증축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실에 물품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유 때문에 사용을 별로 안 하다가 사용을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큐대 보관함이라고 우리 당구대 얘기하시는 거죠? 당구대 그 큐대 그 보관함. 네, 맞습니다. 두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두 대가 돼 있나요? 예, 여기서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는 어느 거예요? 탁구예요? 아니면 탁구하고 당구를 다 즐겨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연습기는 툭툭 공이 나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막. 근데 우리 여기 보다 보면 우리 또 시설 보강을 또 하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19년도가 20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탁구실 바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하셨지? 그 지금 하다 보면 그동안 사용도 안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용도 안 한 사항을 갖다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 안 하다가 요번에 그냥 하는 건지 아니 당초 그 설계안은 그 어르신들 무릎에 충격이 덜 가게 그 이제 그 재질을 사용했었거든요. 네. PVC 그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시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운영을 안 하다가 이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르신께서 이게 그 좀 다칠 위험이 많다는 그런 민원을 내셔서 바닥 저희가 공사 이제 그 탁구장 전용 그 마루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안전 문제가 직결된 사안이라서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예산을 계산. 좀 이렇게 쿠션 있는 거로 했다가 예. 탁구 시설에 맞게 바닥을 이번에 또 개보수하는 거다. 예. 근데 맨 처음부터 계획만 잘 세웠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설명서 3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산소 호흡기하고 발생기하고 약간의 그 헷갈려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 발생기 자체는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공부방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건데 우리 혹시 옛날에 경로당에도 이 발생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산소 발생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그러면 있었습니다. 이 산소 발생기가 더 나은 걸까요? 아니면 공기청정기가 더 나은 걸까요? 이거는 그 감염병 취약 시설인 그 노인 요양 시설에 그 입소자의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90%를 시비로 지원을 하고 10%는 자부담을 그 원칙으로 그렇게 예산에 그러면 계상하게 이게 됐습니다. 호실마다 넣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공기청정기하고 기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제 실내에 이제 공기 환기를 목적으로 한 거고 이것은 그 급한 상황, 위급 상황이 왔을 때 119가 도착하기 전이나 아니면 자체 차량으로 할 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 순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 시설별 하나씩 저희들이 기능 보강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자부담 일부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소 61개 업소마다 하나씩 호흡기를. 그럼 난 그거 호흡기는 말 그대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호흡을 하는 거고 발생은 외부에서
뭐 펌프 역할에서 발생을 해서 들어오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침상 앞에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호흡기하고 발생기하고 공부를 좀 더 해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 발생기라 그래서 우리 독서실 가다 보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산소방 뭐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발생기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존의 그 호실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쉽게 말하면 응급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고위험 질환에 계신 분들이 바르고 호흡기 하는 그 기능 그 구조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요양원에? 이건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발생기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가 시설은 다 돼 있는 건가, 우리 요양원에는? 그 부분은 제가 그 확인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갖춰줘야 발생기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근데 이거 10% 자부담 한다 그러면 다들 설치하겠죠, 요양원에서.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뭐 정말 중요한 거네. 제가 아까 잘못 인식을 했는데 발생이 단순한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거니까. 우리 설명서 41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화장 장려금 지원 있죠. 이거 예전에 강정구 의원이 조례로 발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 정착돼 있는 건가요? 그 사업 맞는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보고 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증가가 돼서 급하게 또 추경에 올리신 거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음. 예, 2배로 늘어나면서 이제 그 추모공원 만장이 2023년 1월쯤에 그 안치기 수가 거의 이제 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1,332구를 저희가 추가로 당연히 이거는 뭐 예산 확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 절차에서 이거 지급을 받는 데는 뭐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좀 혹시 까다로울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건 없죠? 예. 여성보육과 한번 질문 드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사업명서는 442페이지고 설명서는 53페이지네요. 이거는 우리가 양은 늘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쌀 가격이 올라가서 불가피하게. 예.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양은 충분한가요? 예, 이거 단가 결정이 매월 해마다 2월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 그 차액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아동 우리 이게 지원해 주는데 혹시 뭐 우리가 뭐 양이 적고 그런 건 아니고 제대로 잘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네. 빨리 여기 스마트 도어벨 한번 봐주시겠어요? 67페이지 사업 설명서. 이 감액을 했어요. 왜 먼저 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저 또한 이게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이게 실효성이 없는가 보죠. 그 인원수가 감액돼서 감액한 게 아니라 예. 그 단가가 재협상을 하면서 낮아졌습니다. 그 차액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인원이 감액된 게 아니라 인원은 뭐 증가되겠죠. 아무래도 사실은 인원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예, 있어요? 예.
동석도서관은 아까 얘기했었고. 우리 그 안중도서관 한번 봐주시겠어요? 119페이지. 우리가 이런 PC 같은 거는 사용 연한이 얼마나 돼야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5년입니다, 의원님. 5년. 그럼 5년을 다 훨씬 넘은 거네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작년 본 예산 채우지 못하고 올해 지금 추경에 세우고 혹시 있습니다. 뭐 본예산에 삭감될 리는 없을 거고 왜 이렇게 오히려 늦게 신청을 하셨나? 어? 벌써 다 5년이 다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 핵심 사항 요거는 이제 우리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요거 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 연한이 지난 PC에 대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가 왔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것은 우리 저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모아서 수요 조사를 해서 아마 신청하는 대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장동의 청소년 공부방에서 먼저부터 신청을 했다고 아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꼭 좀 한번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신장 이동 노력해 청소년 보겠습니다. 공부방 거기가 PC가 보니까 뭐 286세대 PC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왜냐면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노인 요양시설이 평택 시내에 전부 다 61개가 전부 다인가요? 시립하고 민영하고 다 포함해서? 저희 현재는 그 51개소고요. 네. 그 10개소는 향후에 그 새로 개소될 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61개소로 잡았습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올라온 61개가 다 민영하고 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민영만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그 시립요양원 청북에 있는 한 개소고요. 거의 다 민간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마다 한 개씩 이거를 지원해 준다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시설당 한 개씩. 시설당 한 개요? 네. 이게 금액이 225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하나에 그렇게 되나요, 가격이? 네, 225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10%는 자부담으로, 예, 90%만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은 국비로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사업으로서 입양 대상 아동 2명으로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탁 가정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입양 아동이 이탁 가정에 오기까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궁금하거든요. 입양 대상 아동은 처음에 이제 그 부모가 입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입양 신청을 하면 그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양 대상 기관에서 이제 아동을 갖다가 뭐 위탁 가정에다가 이제 왜냐면 입양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입양 가정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위탁 가정에 보호하다가 이제 위탁 부모가 자격이 있어야지 위탁 부모로 이제 입양 부모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양 부모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입양 절차를 통해서 입양 부모가 입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아동들이 위탁 가정에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으로 올해 예,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입양 위탁 가정, 입양 가정이 아니라 입양하기 전에 아기를 네네. 보호할 수 있는 그 위탁 가정한테 주는 보호비입니다.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아동이 지금 2명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아동이 몇 세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은 입양이요 12개월 이내에서밖에 저희 나라에서 보면은 입양을 원하는 아동 나이가 12개월 이전으로밖에는 부모들이 입양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돌 전에 이제 예, 해주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대상이 많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돌 전에 이제 이 아이가 네. 그 부모가 이제 원해서 이제 입양을 보내는 대부분은 거네요, 대체적으로? 미혼모 가정,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뭐 임신이 됐다든가 네네. 본인이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입양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입양 기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서 하는 절차를 밟고 그럼 있거든요.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돌 전이면 뭐 미혼모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러한 이제 네. 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시에서 현재 네. 그 미혼모 부에 대한 어떤 12개월 전까지의 어떤 그 지원이나 아니면 그런 대책 방안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그 있습니다. 전에, 네네. 입양 전에. 예. 그 전에 보아하니 저희가 그 동방복지타운에 네. 그 전에 미혼모 사업을 하는 걸로 음. 제가 알고 있었는데 2015년에 그 폐지가 됐더라고요. 해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 보면 이제 제가 거기에 2014년도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봉사 활동을 가서 충격적이었었는데 10대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정책이었었는데 그 당시는 그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했으나 이제 제도권 안에서 들어와 보니 저희 평택시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편부모나 이러한 사회적인 빈부격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한가정 이제 자녀도 많아질 거고 미혼모도 이제 많아질 거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그 동방에서 이제 폐지된 이제 이유는 알겠지만 이쪽으로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한데 이제 저희 과는 아동 관련해 가지고서 아동 복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미혼모 관련한 거는 이제 여성 쪽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업무를, 이제 하는 건가요? 했던 걸로 해서 네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검토해서 대안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 선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한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타운 관리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명세서 132페이지. 이게 좀 주차 추가로 더 넓히는 추가 조성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조성했는데 토지비 아직 지급이 안 된 겁니까? 기존에 조성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단여지 아, 보상 안 됐던 부분에 안 대한 됐던 보상이- 부분에 하는 예, 예. 거죠? 더 주차장이 뭐 주차장 넓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다 공사는 끝나 있는 다 상태입니다. 끝났고 예. 공사는 다 끝난 거죠? 이 화장 장려금이 화장 비용의 최고 7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다른데 화장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혹시
통상적으로 10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시군군의 그 혜택 보시는 분들의 만약 뭐 천안에서 천안 시내 그 시민들에게 혜택 주는 게 몇 프로예요? 그분들? 저희가 그 천안시에서는 저희가 협약이 돼 있어서 30만 원에 이렇게 화장 비용이 3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천안 시민들은 얼마씩 들어가요? 거기도 30만 원으로 알고 30만 원? 그거 똑같아요? 화장 비용은 그렇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제 7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해주는 거고. 천안에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21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21만 원. 서울이나 뭐 이런 수도권에는 100만 원 정도 아마 화장 비용을 100만 원 정도 이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우리 평택에는 화장장 건축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 지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지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좀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뭐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화장장 건축을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만약 하게 되면? 화장장에 관해서는 하게 되면은 뭐 노인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100만으로 간다면 화장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30만 원 지원보다 화장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4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인데, 이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매년 좀 증액이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이 매년 거의 같이 들어가나요? 똑같이 예산이 같은가요? 저희가 그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그 운영을 못했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6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좀 더 한 거고, 이게 국외단체인데 단체별로 좀 지원 금액이 좀 분류가 돼서 여기 표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사용 내역까지 이거 좀 자료 좀 요청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좀 나눠주십시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페이지 66페이지 우리 여성보육과를 보면 다문화 치안봉사단이 해제가 됐어요. 이 다문화 치안봉사단은 경찰서에서 조직한 건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지원조례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이게 청북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안중.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러세요? 네. 그러면 뭐 해제되면 이거 저 지원조례도 폐지해야 되겠네요. 다른 내용도 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아니고 다른 또 그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건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치안봉사단이 구성이 안 됐어요. 경찰서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로 해서 세운 네. 건데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뭐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